음식을 볼 때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독소도 중요하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옥살산이죠. 야채, 통곡물, 견과류에 옥살산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신장 결석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식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옥살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옥살산이 진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살산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식물성 음식 안의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냐, 그렇지 않은 불용성이냐로 나뉩니다. 수용성에는 옥살산 암모니움, 나트륨, 칼륨이 있고 불용성에는 옥살산 칼슘이 있죠. 수용성이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되어서 신장 결석의 주된 성분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불용성 옥살산은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 결석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식물성 음식 중에서 옥살산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금치, 근대, 비트. 상대적으로 함유량이 낮은 것은 콩, 통곡물, 견과류예요. 식물의 부위에 따라 옥살산 함유량도 다른데요. 이파리 채소가 아무래도 줄기 채소나 비트, 당근 같은 뿌리 채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히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라 옥살산 함유량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생 시금치 100g에는 980에서 1150mg의 옥살산이 들어 있고요. 이 중 80%가 수용성 옥살산이라 합니다. 그러니 시금치는 확실히 옥살산 독성이 강하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내서 악당을 무찌르는 만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이건 과장된 것이 맞죠. 다른 야채보다 우선해서 먹을 필요는 없고 잘 데쳐서 무침으로만 간혹 먹어야 될 듯합니다. 시금치 섭취를 1개월에 7번 이하로 권유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견과류도 한번 볼까요? 마카다미아는 생으로 먹어도 100g에 옥살산 42mg 있으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몬드는 볶은 형태여도 470mg, 캐슈넛은 260mg 있어요. 땅콩은 140mg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견과류는 하루 20g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옥살산이 그리 문제되는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곡류, 즉 통곡물을 볼까요? 오트밀은 100g에 13mg이 있고 통밀가루 100g에는 44mg의 옥살산이 있어요.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될 정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하루 50g만 먹어도 20% 가까이 수명을 늘려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쌀겨, 미강이라고 부르더군요. 얘는 100g 먹으면 200mg 이상의 옥살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콩을 생으로 100g 먹을 때의 옥살산 함유량입니다. 대두 370mg, 렌틸콩 170에서 290, 병아리콩 190, 강낭콩 100에서 120mg 들어있어요. 콩 역시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 근대와 쌀겨 정도가 주의해야 할 음식이 되겠네요. 참고로 마시는 차에도 옥살산이 있는데 녹차보다 홍차에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옥살산이 정말 지뢰밭처럼 작용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첫째, 주스로 먹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야채 자체와는 달리 야채즙이나 주스는 당뇨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일즙이나 과일 주스는 한술 더 떠서 당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옥살산이 많이 든 식품 중 근대가 있었죠. 근대 600mg을 주스로 마시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되어서 소변으로 많이 배출돼요. 둘째, 시금치, 근대, 고구마 같이 옥살산이 많이 있는 야채를 날로 먹으면 안 되겠죠. 셋째,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죠. 이 질환에 걸리면 칼슘 옥살산에 의한 심장 결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옥살산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전통 음식 기법을 따르세요. 할머니표 밥상에서 야채를 생으로 먹었던 것은 상추쌈, 깻잎쌈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르신들이 나물해서 드시는 방식 아시죠? 끓인다든지 찌는 전통적인 음식 준비 과정에서 옥살산 성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에 12분 끓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옥살산이 감소하는데 시금치나 근대의 경우 85% 이상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찌는 방법은 아무래도 끓이는 방법보다는 옥살산 제거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45% 정도는 감소해요. 콩 종류도
밤새 물에 불려놓는다든지 끓이는 방법으로 옥살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옥살산이 빠져나온 물은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옥살산 하나 때문에 옥살산이 별로 없는 야채까지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칼슘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연구에서 옥살산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은 하루 평균 300mg 정도의 옥살산을 먹었는데 22% 신장 결석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칼슘을 얼마나 같이 먹느냐를 같이 분석해 봤습니다. 하루 755mg 미만으로 칼슘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46%더 잘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옥살산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칼슘을 평균 수치 이상으로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은 뭐라고 결론 지었느냐? 옥살산 섭취는 신장 결석의 주된 위험 요인이 아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장 흡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체내 칼슘이 낮은 경우에만 장에서의 옥살산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 하루 한두 잔 정도의 그 유제품, 계란 한 개, 브로콜리, 두부, 생선, 해조류를 균형 있게 먹으면 옥살산 흡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음식을 통해 하루 800에서 1000mg의 칼슘을 먹으면 옥살산의 독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소든 독소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나무 하나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는 거예요. 칼슘 말고도 음식을 통한 마그네슘, 칼륨 섭취는 모두 신장결석 형성을 막아줍니다.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 성분이 맞물려서 돌아가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옥살산 이슈도 높은 데서 조망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라는 이야기는 식단을 뜻합니다. 야채, 견과류, 통곡물 모두 옥살산이 들어있죠. 하지만 마그네슘, 칼륨, 섬유질도 많습니다. 이렇게 옥살산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들은 옥살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충분히 없애줄 만큼 이로운 성분들이 많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적당히 포함한 식단을 잘 따르면 옥살산 섭취가 하루 254mg으로 꽤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50%까지 신장 결석을 예방해 줍니다. 대표적인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이죠. 사실 우리의 전통 한식이 지중해식 식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고로 옥살산에 의한 식물 독성은요, 방목 상태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소나 돼지, 양 같은 가축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의 경우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옥살산 독성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옥살산과 연계해서 정말 식물성 식품이 신장 결석의 주범인가를 다룰 겁니다. 음식에 독소가 있으면 실제 얼마나 안전한지도 살펴봐야겠죠. 약을 쓸 때 부작용도 보고 효과도 봐서 저울질해야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소가 있다고 하면 그쪽의 저울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이로운 친구가 털어서 먼지 났다고 해서 멀리 하지는 마십시오. 살루스.